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예, 종전 또는 휴전에 예. 관한 협상이 우크라이나만 빼고 많은 큰 나라들끼리 남해 같진 않아요. 우리도 옛날에 야.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사우디까지 뭔가 노리는 게 많다. 서로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 이슈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야. 네, 뭐 깔끔하게를 요구하시면 좀 제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는 네. 아니고 그냥 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 그래서 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뭐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 뭐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 뭐 항상 그래, 그렇지만 맞아. 요즘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처음에 우리가 벌어졌을 때는요. 도대체 왜 싸우는지를 몰라서 그냥 러시아의 침략 야욕이 착하고 그냥 순한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구나, 이 나쁜 놈들을. 어휴, 내가 저 심정 알지. 우리 그렇게 접근했었다가 하나하나 이제 역사도 알고 예. 배경도 알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엄청 복잡하네 이거. 그렇죠. 얽히고 이거 설키게 엄청 많죠. 복잡한 거네. 단순하지 이게 않아요. 누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네. 라는 결론으로까지 또 이르렀던. 그래서 다시 그냥 최근 또 근대 현대 유럽사를 본의 아니게 배우게 된 또 그런 배경이 그것도 되었던 것 그렇고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뭐 여기저기서 할 이야기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마찬가지지만 싸고 저렴하고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최고다. 아하. 예, 드론 같은 거. 드론으로 대표되는. 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열심히 이제 국방을 위해서 투자한 많은 것들이 과연 미래전에 잘 맞나? 이런 특히 생각도 좀 전투기는 필요 없어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그 기갑 장비들이라든지 탱크. 그러니까 기갑 장비가 사실 제일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드론 입장에서 드론을 대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그만큼 그래도 뭔가 이 생명을 보호해주고 병력을 수송해줄 수 있는 뭔가 보호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탱크 타고 다니지 않으면 드론한테 죽으니까. 그렇죠. 뭔가 기갑 장비가 필요한데 또 취약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죠. 뭐 닭장도 씌워보고 뭔가 그물도 씌워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수는 안 보여요. 아, 드론 앞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일 인상적으로 본 게 뭐냐면은 드론이 공격을 해서 러시아군 탱크가 일단 주저앉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음. 이게 여러 가지 케이지를 이게 씌워놓으니까 한 방에 이제 끝장을 못 내는 거죠. 어디 적당한 데를 이렇게 때리면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 제일 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빙빙 돕니다 보면. 드론이. 네. 그러다가 포탑하고 차치하고 그 사이 틈을 예. 딱 파악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끝장을 내요. 드론이 스스로 지가 자기는 아니죠. 조종을 이제 조종을 하는 하는 거죠. 건데 어. 뭔가 이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더라고요. 뭐 개별 이제 보병들한테 일일이 쫓아가서 뭐 이제 끝장을 내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는 이제 있습니다만, 드론이.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미래전.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사실은 뭐 드론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전쟁 전에 예. 뭐 대규모로 생산 기반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자관 뭐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하잖아요. 야, 이거 참 세상의 발전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뭔가를 이제 티격거리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어마어마한데. 그 물량, 와. 정말 뭘로 당해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뭐 전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휴전과 관련돼서 예.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음흠.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월 18일 날 이제 첫 번째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뭐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휘황찬란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서 요것도 좀 특이했어요. 사우디에서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유 생산량 1위, 2위, 3위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한 거예요. 아, 그러네. 예. 미국, 사우디, 러시아, 미국, 사우디, 러시아. 그렇죠. 와. 세계에서 5일 빅3가 모여가지고 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했다고. 그렇죠. 이게 얘기 뭔가, 아니라.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합의사항을 보면 어쨌든 자관 잘 해보자 라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예.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뭐 크게 나눠 보면은 자 우크라이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자.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장관들이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국장급 뭐 이 선에서 이제 수시로 만나서 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회담이 휴전이 아니다. 영구적인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이제 크게 이제 가져갔던 것이고, 저는 세 번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전쟁 이후의 상호 지정학적 이익. 이 상호라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죠. 전쟁 이후에 미국과 상호 지정학적 이익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그 다음에 경제 및 투자 협력까지 논의하자.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화면을 이제 비춰주시면 이 화면에서 보면 약간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세 사람입니다. 예. 뭐 국무장관이랑 외교안보 보좌관이랑 뭐 특사랑 해서 세 사람인데 러시아 쪽은 두 사람이에요. 예. 이 왠지 좀 밸런스가 안 맞죠 보면은. 원래 쪽수 맞춰야 되는데 서로. 그렇죠. 원래 네.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가 이 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예. 이제 철저하게 이제 외교안보 라인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 잘랐구나. 사진을 잘랐구나. 아마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이 회담이라는 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기보다는 예. 미국과 러시아가 뭔가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자. 예. 그런데 그게 뭐 전쟁하고 이런 얘기 말고 서로가 득보는 이 지정학적인 변화 상황 속에서 뭔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까지 논의가 됐다라는 사실은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가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뭐 5천억 달러 광물 자원 내놔 예. 뭐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러시아와 미국이 그렇죠. 서로 손잡는. 러시아 미국에서 그래서 뭐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확인되지는 않은데 이제 카더라보다는 예.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일단 북극과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좀 여러 개 뭐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북극? 북극을 러시아랑 미국이랑 논의를 해야 무슨 돼요? 이슈가 있는? 러시아, 미국은 요즘 무슨 이슈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북극을 중심으로 북극이라는 동네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한쪽은 다 러시아예요. 네. 그러겠죠? 예, 이쪽은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살짝 미국. 그린란드. 예.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극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이슈죠. 예, 그래서 지금 북극권 뭐 회의체 뭐라고 그래가지고 한 7개국 정도가 예. 참여하는 게 있는데 러시아 입장이나 트럼프 입장이나 다 제껴놓자. 그런 애들 다 제껴놓고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 얘기하자.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서 둘이서 결정하면 나머지는 되는 문제 아니냐? 캐나다, 덴마크야 뭐. 캐나다는 이건 뭐 51번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이 갈 만한 주제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던지면서 이제 분위기를 단순히 이제 종전이 아니고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쪽으로 이제 가보자. 라는 이야기. 북극에서는 무슨 얘기를 미국이 원하는 건 뭐고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북극과 일단은 관련된. 이제 북극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요? 중국이 자꾸 북극에 대해서 기웃기웃하고 예. 우리도 이제 북극의 이해 당사자라고 그래가지고 회의에도 업저버로 이제 끼고 최빙선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 중국은 왜 그러는 거라고 추측되고 있어요? 중국은 어쨌든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안 끼는 곳이 없어야지라는 기본적인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글로벌 파워인데
이제 뭐 유럽 국가들끼리 논의한다든지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만 논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못 봐주지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넘게 북극에 꽤 공을 이제 들여오고 있는데 예. 러시아나 미국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좀 선 넘지. 이거는 우리 동네인데 아. 예,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해봅시다 라는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도 뭐 미국도 어이구 why not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뭐 이런 방안도 이제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대등한 파트너 자격을 얻는 게 이번 이 회담에서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세상 일이 벌어지면 미국과 소련이 다 결정했잖아요. 아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오랜만이네. 다른 친구들 다 빼놓고 예.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는 모습을 러시아는 연출을 하고 싶은 거죠. 원오브댐이 아니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미국한테 뭔가를 카드를 줘야 되는 거죠. 얼핏 예.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 해달라는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지 휴전하자 나토 가입 막아줄게. 예. 뭐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크라이나나 뭐 북극 이걸 넘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빈 곳간을 채워야 되고 예. 여러 가지로 뭘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고 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이제 하가게 해가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와 러시아가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만난 명분이고 명분이죠. 예.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네. 그렇죠. 러시아도 그럼 자기네 나라에 미국 자본 들여서 경제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유럽, 뭐 미국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중국. 예. 뭐 대충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금은 당장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좋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두 나라 관계가 계속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좋죠. 특히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사정없이 후려치는 이제 거래에 3년 동안 하면서 좀 많이 물렸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지. 이를테면은 뭐 이제 국제 시세보다 우랄유가 이제 러시아 우랄유가 저렴한데 그것도 이제 막 더 후려치고. 우리 말고 사줄 데 없는 거 알아 이러면서. 그렇죠.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으로 안 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태우던지 아니면 어디론가 보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베리아의 이 가스관으로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직 캐파가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스관 풀 캐파로 보내줄 테니까 가격을 좀 조정을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마구마구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러시아가 하지 말자. 뭐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더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그렇고. 그렇고 미국 자본은 편해요. 미국은 지금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편치 않죠. 당연히 편치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과시한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내하고. 기왕 남의 자본 들어와야 되는 거면. 그렇죠. 근데 그런 자본이 들어와서 러시아에서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짓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뭘 하겠습니까? 맥도날드는 하겠지. 주로 제가 봤을 주로 때는 석유. 에너지나 광물 자원 개발. 그런 거. 그러니까 석유 메이저. 야 그런 거는 러시아 국영 기업인데. 국영 기업이 하는 몫을 일부 내주는 거죠. 어차피 뭐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러시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단칼에 끊고 예. 못해 보험 들자. 뭐 그러지 못할 거 아니냐. 러시아는. 예. 그런 생각들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자본이라든지 뭐 자산 이런 걸 운영하는 국부펀드 대표가 굳이 이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예.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회담장을 제공한 사우디라는 나라의 역할도 앞으로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은. 사우디는 왜 여기에 숟가락을 얹었어요? 일단은 러시아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가 제일 당장 편하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좀 아하. 볼륨이 있는 나라. 러시아랑도 좀 친하고 미국이랑도 좀 친한. 그래서 큰 그런 나라. 사람이 중간에 소개해야 되니까 좋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펙 플러스잖아요. 예. 오펙 플러스니까 당연히 러시아와는 그 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이 석유 가격과 더불어서 이제 호흡을 맞춰왔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미국과 사우디는 서로가 그래도 제일 필요로 하는 예, 이제 이런 그렇구나.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서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게 예.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뭐 사우디가 여기서 이제 단순히 자리 마련해주고 끝이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사우디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중개 수수료 중개 쪽으로 달라고 해서 할지. 뭐 할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어떻든 단순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된 논의가 뭐 전쟁을 끝내자라는 논의 말고 훨씬 다방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은. 미국은 러시아한테 뭐를 원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 기업들 니네가 쫓아낸 거 다 다시 넣자. 맥도날드도 넣고. 쫓아냈다기보다는 러시아 입장은 그렇죠. 쫓아낸 게 아니고 니들이 네 발로 나갔잖아. 단지 동결시키고. 단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다 들고 나가면은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게 싫으니까 예. 그럼 갖고 나갈 거면은 일단 놓고 나가든지 음. 매각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매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콜옵션 다 부르지 않았냐. 우리 다 장부에 적어서 알고 있어. 콜옵션이 있다는 대부분 거죠? 다 알죠. 예. 얼마 내면 다시 가져갈 뭐 수 있는. 1센트 1유로에 했지만 장관 3년 내로는 내가 우선적으로 대사겠다. 그럼 다시 내가 1유로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1유로예요? 네. 산 만큼. 산 만큼. 와. 네. 그러면 가져간 애들은 절대 안 파고 싶겠다. 다 이제 가져간 친구들이 파트너죠. 사실 상당 부분은 나의 하청업체 아니면 나랑 그동안 같이 했던 친구들 예. 신뢰할 만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넘겨놨는데 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냥 다 끝났으니까 매몰차게 다 그냥 우리 거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동결돼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 무한보유 자산. 뭐 서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래, 이제 할 얘기 많지. 예, 할 얘기 많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을 단순하게 그냥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만 보면은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미국 싶습니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무역 적자도 하나도 안 내는 매우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교역하는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없으니까요. 많지 않고 미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이제 이거 좀 바꿔보자. 뭐 그래야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좀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든 이제 뭔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예. 좀 새로운 판을 이제 짜고 싶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쪽의 이해관계는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각도로 이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예. 이번에 트럼프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누굽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젤렌스키. 네. 젤렌스키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는. 뭐 쌓인 게 많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뭐 미울 게 뭐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돼서 예. 뭔가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트럼프도 그 관련해서 뭐 자료나 예. 내놔라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언제 무슨 일 있었어요?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좀 애매모호한 이제 좀 아리까리한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았죠. 정치적 라이벌을 공격하려고 우크라이나에 공격하기 정보 위한 좀 좋은 달라고 했는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너 네. 나는 민주당에 줄 설래.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인 카드를 제가 안 주면서 내가 선거를 힘들게 해서 2020년 때 결국 뭐 그건 100% 이유는 아니지만 손봐야 될 명단 1번이구나 젤렌스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다 해서라도 이제 와야 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지난주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제 광물 협상 예. 초안을 내놨죠. 5천억 달러. 너희들이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 광물 팔아서. 그렇죠. 그러면 차곡차곡 싸서 5천억 달러가 될 때까지 쌓아야 돼. 예. 쌌는데 그러면 이 펀드의 소유권은 미국 100%. 그 돈은 예. 그다음에 이 펀드에서 쌓인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운용할지는 이제 미국이 알아서 결정.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사인해라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무슨 X 같은 소리야. 그렇죠. 예, 네가 뭐- 공짜로 준다고 한 거 아니야? 뭐라고? 뭐 들리는 뭐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뭐 고성이 이제 회담장 예. 밖으로 나왔고 뭐 자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난 사인 못해. 예. 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막 압박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전쟁은 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아니 당신 임기는 2024년 5월달에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왜 대통령 왜 안 아직도 왔어? 대통령 안 하니까 당신 독재자 아니냐? 근데 독재자인데 이제 지지율은 4%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맹폭을 이제 퍼부었죠. 근데 사실은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도 미국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예. 다시 좀 올라가서 한 55%, 57%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네스키 지지율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일단 계엄령을 해제를 해야 선거를 하는 거죠. 선거를 하는데 전쟁이 안 끝났으니.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 거기 계엄령이에요? 네, 계엄령 상태예요. 왜 아직 해제를 안 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니까.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예.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꼭 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이거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자라고 그러면은 저 집 떠난 밖에 나와 있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가 있는 피난가 있는 몇 명이죠? 상당히 많아요. 몇백몇 명이 이제 가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 예. 투표권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만만치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대사나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거냐?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일단 다른 대안이 나와서 일단은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고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수용을 했고 이번 금요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서명을 하고 이제 그 후속 작업이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 소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는 훨씬 좀 완화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50%를 쌓는 50%를 쌓는다. 근데 총액 구매는 아마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쌓는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이 갖고 있던 광산, 광물 자원, 가스 이런 건 말고 이거는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써야 되니까 예. 새로 개발을 하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50%는 이 기금에 넣자. 넣어라. 예. 나머지 50은 네가 쓰고. 그 나머지 50%는 이제 어떻게 채워넣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쓰는 거고. 예. 그러니까 너가 뭐 새로 가스전을 개발해 가지고 1년에 10억 달러가 생기면 여기다가 5억 달러를 네. 집어넣어. 그래서 차곡차곡 쌓고. 예. 그다음에 이 펀드의 투자처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다. 그 돈 우크라이나에 쓸게.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집어넣는데 내부에서 쓸게 내부에서.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쓸게 쓴다. 그런데 이제 뭐 디테일은 이제 왕만한 디테일이 있다 그러는데 네.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 야, 예. 이거 애들 세뱃돈이네. 엄마한테 맡겨. 너를 위해 쓸 거야. 근데 어떻게 쓸지는 엄마 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미국 입장도 영 틀린 건 아닌 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전 전쟁 이전에 보면은 부패 지수 거의 뭐 유럽 전체에서 탑 예. 수준이었으니까 재건 자금 들어가면 니들끼리 인마이 헤쳐먹을 포켓 거 할 아니니.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된 관리 이런 걸 하면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했는데 어쨌건 자관 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 자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그리고 이제 뭐 항만이라든지 인프라까지 이제 해서 기존의 우크라이나 세수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것들에서는 50%를 집어넣자라는 쪽까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불만이 그거죠. 우리 안전보장은 어디로 가나? 안전보장은 해준다고 약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네,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천억 달러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다 지금 5천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설왕설래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미국이 그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해 준 거는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1,75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 동안에.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테 넘어간 돈은 한 1,000억 달러 좀 넘습니다. 한 1,06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사이에 한 700억 달러는 어디로 갔냐? 어디로 왔어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네 나라 기업들한테 뭐 무기를 생산하라고 준 것도 있고, 예,
뭐 이런 저런 용도로 쓰는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현금이 넘어간 건 아닌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한껏 잡아도 한 1,750억 달러. 예. 근데 5천억 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왜 나왔지?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천억 이렇게 불러놨기 때문에 저기 그 기금 아니요. 그냥 쌓으라는 돈. 너희가 갚으라고 아니요. 하는 돈이죠. 미국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를 지원했으니까 너희들이 5천억 달러를 이제 갚아야지. 예.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1,750억 달러 3배 불렀네.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비트코인을 사놨으면 지금 5천억 달러다. 그거 안 사고 니네 돈 거니까 지금 야. 그 돈 내라. 아니면 일단 세 배로 부르고 뭐 그럴 수도 깜짝 있고. 놀라면 좀 줄여주고. 근데 자관 지금은 그래서 모든 숫자가 5천억에 지금 맞춰서 야. 지금 움직이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죠. 어. 그래서 이제 뭐 광물 자원,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 자원을 다 합하면은 이제 한 얼마죠? 11조 달러 정도 뭐 예. 된다라고 그러니까 야, 그거 하면 5천억 달러 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뭐 히토류 미국이 생각하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저기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다수가 붙여 있어요. 요쪽에 있죠. 예. 그리고 돈바스. 나머지 있는 뭐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도 많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제 레어러스라고 하는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수가 이제 러시아 점령지에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개발할 거냐. 아, 애매하네. 애매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은근슬쩍 카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개발하는 거 도와줄게. 그렇죠. 여기 와서 하도록 해줄게. 해서 이거를 뭐 어쨌든 미국이 가져가든 어. 적당한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하. 라고 하는 인심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우리한테 제값 주고 사가 우크라이나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팔던 말던 집어넣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 보장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것만큼 안전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산 개발, 무슨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뭐 에너지 자원 뭐 개발 여기서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예. 활동을 하면 그게 안전 보장이야. 그것만큼 든든한 안전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예.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야기인데 예. 우크라이나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거죠. 예. 예전에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세계 3위의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졸지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 반납하면 너희들 안보로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에 사인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누가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당시엔? 당시에는 이제 유럽? 러시아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영국, 예. 프랑스, 미국 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도와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조약 자체가 이제 구속력이 이제 있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계약서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구속력은 없었어요. 그걸 다 알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성의를 표시를 해주면 뭔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줬구나. 안 해준 거죠.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쯧쯧쯧 차는 친구는 이제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폴란드죠. 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 믿지 않습니다. 나토 나토도 안 믿고? 회원국이지만 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가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줘? 우리는 꿈도 안 꿔. 이런 게 이제 폴란드 입장이죠. 왜? 2차 세계대전 때 그래 해봤구나. 네,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우산을 쓰고 나토에 있으면 좋은데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자서 미친 듯이 지금 이제 무기를 그래 알았어 우리가 더 무기 살게. 그래서 한국의 방산업체들한테 사가고 있구나. 사가고 그러는 그리고 거구나. 웬만하면 이제 미국 업체들도 꼭 끼워 넣어서 같이 하려고 그러고. 예. 예. 그런 게 이제 폴란드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류 조각 믿으면 안 돼라는 게 이제 폴란드의 이제 교훈이고. 현명하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뭔가 미국으로부터 예. 확실한 이제 이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지금 찬물을 확 끼얹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는 원하는 것을 과연 낼 수 얻어내는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푸틴의 위시리스트 한번 이제 챙겨 보면은 몇 가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있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단독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옛날에 소련 같은 느낌을 다시 부활하는. 그렇죠. 아. 그리고 뭐 필요하면 중국 정도. 예. 필요하면 뭐 EU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미국과 우리가 파트너 아니냐? 동등한 이런 자격을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예. 게 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에 이제 하면 안 된다. 저건 일관된 입장이었죠. 일관된 러시아의. 입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부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북한군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 접전을 치르고 있는데 어쨌든 대가 없이 우크라이나가 철수해야 된다. 이걸로 우리랑 무슨 뭐 땅을 가지고 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게 참 나중에 불씨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쓰는 저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예. 장악을 했으니까 됐다 치는데 예. 나머지 지역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계속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의 뭔가 트집이 되면 또 침범할 것 같은데. 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구소련 지역, 지금의 이제 발트 돈바스, 3국, 어. 발트 3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도 에스토니아 다 말고 쳐들어갔지. 이제 리투아니아나 이런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차하면 다시 간다. 다시 또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야.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우크라이나 조기 선거를 이제 해야 된다. 예. 젤렌스키랑은 이제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뭐 나토 가입 뭐 예. 하면 나 얼마든지 뭐 대통령 내려올 용이 있다. 라고 이제 지금 카드를 던지는데 어쨌든 간에 쭉 보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미국이 상당 부분 지금 들어주면서 뭔가 그래도 좀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을 들어줘서 받을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 이건 러시아는 이걸 다 얻으면 많이 얻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예. 통화 내용이 발표되면서 뭐 외교가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모스크바에는 지금 샴페인이 난무한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다. 존보 끝에 복이 찾아왔다. 예. 사실 러시아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거 하려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일으킨 건데. 그렇죠. 근데 근데 해달라고 올해 하는 거 보면 제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지. 네. 다른 사람 권리 침해하면서 해달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토 가입도 우크라이나가 하면 러시아가 위협을 당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고 옛날에 그것도 안 하기로 했었던 건데 서방 국가가 말 바꾼 거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러시아 국민 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 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 한국식으로 사는 거 중국이 좀 보장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 입장에서도. 그럼 러시아가 푸틴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나 이제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워라 그러죠. 인지전, 전쟁도 아닌데 도발도 아닌데 뭔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이라든지 아마 해킹, 사이버 공격, 뭐 그렇죠. 내부적인 어떤 갈등 조장, 각종 공작, 네. 홍차. 이거를 정식으로 막 팔고도 붙여가지고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나서기에는 수위가 낮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뭔가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은 이제 계속 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하기 참 난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트 3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든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나라인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이 프로님 말씀대로 내가 뭐 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들어주면 우리는 뭘 얻지? 예. 라는 것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트럼프가 왜 나서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요구사항이 러시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감행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네가 화가 난다고 그래도 먼저 치는 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냥 끝낸다고 하면 먼저 친 거에 대한 정당성을 다 주는 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엇갈리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을 빨리 끝내서 이제 하려는 게 뭘까? 관련한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말도 지금 계속 바뀌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이제 계속 바뀌죠. 그거야 협상 논의고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요일 날 워싱턴에 방문해서 이제 어떤 이 미국이 요구한 사항들 이제 수정안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한 이제 여기에 서명한다라고 했더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예. 진짜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러시아에서는 항상 이제 막 상편이 난무했다고 하지만 이러다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계속 있었어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러시아 너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 줘야 돼라고 그렇죠. 미국이 말하고 있다는. 예. 긴장 어떻게 풀지 마.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뭘 얻고 싶을까? 뭘 얻고 싶냐 미국이. 등에 달라붙어 있는 지긋지긋한 유럽을 좀 떼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떤 불만이 좀 있어요? 원래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좀 지긋지긋해합니다. 그래요.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도 비슷한 표현을 했죠. 이 등 뒤에 붙어 있는 이 늘다리 좀 어떻게 좀 떼어냈으면 좋겠다. 예, 이제 뭐 전쟁도 끝났고 예. 대충 나토라는 우산도 씌워줬고 그런데 이제 니들 몫을 해야지. 왜 언제까지 등에 엎여 있을 거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91년 이제 구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예. 빠져나왔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하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전쟁 치르던 이제 그때부터 유럽의 행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반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이죠. 2011년에 당시에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하던 이제 그 게이츠 장관, 옛날 CIA 국장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브뤼셀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언제까지 당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미국 내부에서 유럽에 대한 반감, 불만, 당신들은 당신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거부감 늘어나고 있다. 방위비 스스로 써라. 그래서 2006년인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GDP의 2%는 써달라. 예. 라고 했는데 지금도 2011년에도 보면은 21년이 됐어도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없는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했는데 미국의 그 게이지가 이제 점점 사실은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 이제 지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난주죠. 이제 미넨에서 열린 독일 미넨에서 열린 이제 안보 회의 되게 큰 회의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예전에는 참가를 했고 뭐 주변 국가도 참가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안보와 관련돼 있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되게 중요한 회의였는데 거기에 이제 제이디 벤스 이제 부통령을 보내가지고 확 질렀죠. 유럽이 하는 민주주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거는 미국이 지켜줘야 될 민주주의 가치와는 다른 것 같다. 와. 세네. 어떤 거를 떠올리고 하는 그래도 얘기였어요? 유럽은 되게 뭐 민주주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을 막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고 결국 유럽은 유럽에 맞춰서 가야 되는 당신들은 당신이 알아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내용들을 이제 맹폭을 이제 퍼부었죠. 그러니까 정말 유럽 엘리트들한테 찬물을 확 끼얹는. 뭐가 있을까? 유럽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민주주의 같은데. 상당히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했어요.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다. 몇 개의 샘플도 이제 했었죠. 하이 히틀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낙태와 관련돼서 그 시설에서 이제 그 시설이 있어요. 낙태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밖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왜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그러느냐. 그건 왜 그랬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영국이었죠. 영국 법은 그걸 금지하고 있어요. 낙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밖에 창문을 밖에 있는데 누가 가만히 모여 앉아가지고 이를테면 10명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낙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기도하는 건 보고 있으면 이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낙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나는 내 정당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밖에서는 아. 낙태해서 죽는 저 아이에 대한 기도로 뭐 어떤 명분이 됐든 의사가 뭐가 되냐. 뭐 어떻든 상황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 과도한 불필요한 압박이다 그래서 영국법으로 그걸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 그 케이스나 뭐 이런 등등 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게- 사실 민주주의가 다르다는 건 그냥 명분인 것 같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는 명분이지. 뭐 명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냥, 미국 그 트럼프나 이번에 생각이 이제 다를 수 뭐 있을 벤스 것 같아요. 부통령이나 봤을 때 보면 미국 사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의 원조를 찾아보면 다 유럽이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는 있겠네요. 뭐 다양성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예. PC함 과도한 PC함의 원류다 유럽이. 그렇죠. 니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굳이 왜 지켜줘야 되지? 아.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켜. 음. 라고 이제 확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이다. 이건 이제 느낌이 다르다. 예, 이건 예, 진짜다. 예. 우리가 돈 좀 더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이제 그럴 것 같아. 할 것 같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하던가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지금 이제 불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뭐 작년 12월 그렇죠. 12월 달에 이제 IF 때 당수랑 만나가지고 예. X에서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라이브 예. 이야기를 하면서 IF 때 뿔난 사람 아니네. 라는 인지도를 이제 확 높여주면서 당시 한 18%, 17% 정도 지지율을 20% 넘겼거든요. 예. 결국 이번에 20.8% 어허. 득표하면서 이제 이당 만들었죠.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민 거부 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다. 뭐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IF대에서 이야기는 우리는 규제를 폐지하고 뭔가 독일의 산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난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 실감한다. 난 다 당해봤다. 독일에다가 기가팩토리 지으려고 그랬더니 25,000페이지 서류 갖고 오라. 그래서 나는 이제 PDF로 이제 보내려고 그랬더니 인쇄오라고 인쇄해서 거기다 다 간인 찍어서 갖고 와라. 아닌.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IF대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애는 게 우리 뭐 이야기 아니냐.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내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하지만 이거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 원자력, 뭐 가스, 뭐 다 서로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일론 머스크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IF대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는 게 맞냐. 판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 가서도 이제 영국 개혁당이라고 하는 이제 급진 우파 쪽에 이제 뭐 선거 자금도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유럽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하는 건 왜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바라는 방향과 맞는 얘기를 사람들을 하는 건데. 하는 다닌다. 정당들을 지원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같이 음. 하는 것뿐이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보면은. 야 이거 치열한 논쟁이네. 두 분은 나쁠 것 같은데 할 말은 맞는 없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할 때 트럼프 찍지 말고 다 했으면서 다 이야기를 다 했는데 왜 미국 유럽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안 내정 되냐. 간섭이라고 그러느냐. 어. 그런 거죠. 자, 어떻든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도 소외돼. 그 회담에서 소외돼.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뭐 너희들은 지키라고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당장 이제 유럽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여기서 숟가락을 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그러면 어차피 휴전이라는 게 야. 되면 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을 보내야 되지 않냐. 예. 그러면 유럽 연합군을 보내자. 어허. 그리고 돈을 받자. 아니 돈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뭔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빼놓고는 일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예. 라고 그래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파리에 이제 불러 모았죠. 뭐 영국,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불러 모았는데 평화유지군 파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일단 영국은 언제라도 보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언제나 러시아를 괴롭히는 게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예.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발에 걸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지 제일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 나라는 이제 영국이죠 보면. 예.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뜨뜨미지근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제가요? 왜요? 뭐 이런.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거는 우리 거부. 유럽 너희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해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평화 유지군 보내면 그게 당사자지 그게 평화 유지가 되겠냐? 라는 입장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평화유지군 와야 된다는 맞는 거예요?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화 유지군 이제 뭐 평화 이제 협정이 이제 체결이 돼야 되지만 평화 예. 유지군이 누구로 갈 거냐도 사실은 꽤나 복잡한 문제예요. 야. 그러면은 이제 중립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예. 누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 유럽에서는 양쪽이 서로 오케이를 할 만한 나라들이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다보스 포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잊어먹었던 게 우크라이나전 정식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발언이었거든요. 보면은. 이야. 그래서 중국이 와서 그걸 하라고요? 그래서 일각 중국에서 이제 그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 밀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가 되는데 예. 이거는 뭐 확실히 정말 이제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그 어디죠? 그 홍콩에 있는 사우스 모닝 그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예. 거기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군 파병을 포함한 세상에. 여러 가지 방안을 중국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와. 우크라이나에. 예. 와, 근데 그거 우크라이나 이유가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받으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기에는 뭐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EU는 당사국이라서 야 네가 무슨 평화 유지군이야. 예. 좀 중립적인 애들이 와야지. 예. 그렇지. 예. 근데 중국이 중립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완전 친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냐면 우리가 혼자는 안 간다. 그럼 누구랑 같이? 예. 인도랑 같이. 아, 그건 말 되네. 인도는 약간 친미입니까? 인도는 뭐 그냥 모두 변이 없죠. 에브리바디 이제 아워 프렌즈 미국도 친구고 이제. 중국도 친구고 뭐 그래. 다 친구지. 뭐. 중국이랑은 사이가 좀 안 좋죠. 전 세계 어. 카레 먹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는 또 체면에 목숨을 거는 나라니까 예. 우리 식민지 저 유럽에 우리 군이 가서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에서 뭐 당연히 오케이. 야. 그때 이제 중국이 같이 가면은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러네. 이참에서 그러네요. 중국이랑 관계 적당하게 개선해서 여러 가지로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시나리오 중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나 어떻든 간에 이 카드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전선들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미국도 지원했지만 어쨌든 EU도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 전쟁이 끝나면 이 막대한 개발이 네. 전후에 이제 막 다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발이게 눈독을 엄청 들이고 있을 텐데 네. 그걸 미국이랑 러시아랑 둘이서 얘기해서 그렇죠. EU는 뺀다. 그게 과연 그렇죠. EU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더 좋을 거야. 더 단독으로 제재할 거야. 라고 이제 막 나가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달래기 나섰죠. 미국이 모든 게 확정이 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너희도 너무 화를 내지 말고 너희들 지켜야 되는 걸 알지 않냐. 국방비도 더 쓰고 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화만 내지 말고 라고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은 좌나 우나를 다 떠나서 예. 우리가 알고 있던 80년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80년 세상은 어떤 거예요? 1941년에 이제 영국과 이제 미국이 대서양 이제 위에서 프린스 예. 오브 웨일즈 전함 위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이 이제 합의했던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있죠.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 아하. 힘으로 국경을 변경하지 않는다. 한다. 자신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국민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 교역을 자유롭게 한다. 뭐 기타 등등의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부처님 당연한. 말씀 같은 게 예. 그때 결정된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세력이 이제 대서양 동맹이라고 부르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결속을 가져왔던 거죠. 그게 80년 동안 유지됐는데 이제 쟤 생각하고 쟤네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지는 것 같구나. 그러면 서로가 이제 다른 길을 가야지. 그러면 야.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뭐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해구산 안 제공해줘. 당장 독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프랑스의 해구산을 유럽이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의 라팔 핵무기를 탑재한 라팔 전투기를 독일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지금 급변하는 이게 이제 급변하는 척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돈 들어가는 거 싫어. 어찌 되겠지 이렇게 될지. 정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 이제 이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 패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감정은 받아들이겠다. 훨씬 심각한 거죠. 유럽도 심각하지, 정말 심각하지. 진짜 힘들겠다. 누가 나서서 메이크 유럽 그레이트 어게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야. 마가가 아니고 메가. 네. 야, 진짜 유럽도 좀 한때는 잘 나가던 유럽이었는데 진짜 완전 그래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이 사실은 잘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미국과 같은 강력한 연방, 그 장벽이 없는 미국의 예. 주 수준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예. 수준으로 못 가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보자. 갈 수 있을지 야, 못 갈지 이제 이런 건데 좀 더 강력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관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를 빨리 러시아도 빨리 타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예, 왜냐면은 이제 뭐 돈 주머니 많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예.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끝내는 게 제일 좋냐? 일단은 러시아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심사는 5월 9일에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5월 9일 무슨 날입니까? 전승 기념일이잖아요. 빅토리데이잖아요. 아. 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 제일 중요한 행사가 그때거든요. 예. 그런데 이날 전에 어. 그렇다면 한 4월 달 전에 4월 달쯤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정리가 되면 이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어쨌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승리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나 이야.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번에 뭐 파병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파시스트랑 맞서서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웠던 예. 80년 전에 동지 아니냐. 어허. 라고 하면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판 크게 벌이는 거죠. 예. 예. 야. 위아더 월드. 새로운 위아더 월드네요. 그렇죠. 새로운 그러면서 위아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그 트럼프, 김정은 뭐 양자 예. 뭐 예. 그것도 되겠네. 될 수도 예.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진짜 트럼프 러시아 진짜 중국. 적도 없고 친구도 없구나. 진짜로 어. 적도 없고 친구도 없구나. 그렇죠. 와. 예. 이러면은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이제 뭐 한판 이제 흔들리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유럽 갈 때 다시 러시아 영공 통과해서 가면은 이제 한 2시간 빨라지겠네. 갈만하겠네. 러시아산 이제 대게들 이제 좀 더 쉽게 들어오나. 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날 거냐? 과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3년 전으로 돌아갈 거냐?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끼리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남는 게 뭐지? 라고 그러면 독자적인 주권 국가로 남을 수 있나?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빈곤한 농업 국가 아니면 땅 파서 먹고 사는 광물 예, 예. 국가 이런 나라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서방이나 여러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열린 나라로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고립된 나라로 있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나중에 이제 협정이 됐을 때 이런 거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보유하는 군사력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것이냐. 이거 분명히 집어넣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를테면은 뭐 군대 총 규모는 얼마 이하, 뭐 이러이러한 장비는 안 됨.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어디까지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무기 보유는 다 금지. 예.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모습, 와. 이런 강대국끼리 색연필 들고 아니면 예. 퍼즐 조각 들고 세계를 나누는 아하.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지 그래. 않나. 저 때는 강대국이 그냥 거의 한 편이었죠. 서로 뭐 좋아는 안 해도. 예. 그렇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차 대불 동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과 이제 나폴레옹 시절에 예. 이제 전 세계를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을 비꼰 것이었고 왼쪽은 이제 얄타 회담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언론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얄타 2.0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익숙하지만 추악한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소국도 권리가 있고 약소국도 주권이 있고 음. 약소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다자간 글로벌한 룰에 의한 통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이게 삽시간에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제기구, 그 다음에 국제조약, 예. 다자간 조약, 대표적으로 WTO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지 않을까? 아하. 라는 생각인 아, 거죠. 진짜 각자 도생이구나. 그러면 이제 각자가 딜을 하는 거죠. 그때 예. 그때 각자 도생. 예. 그러면은 이제 서로가 영역을 이제 나누는 예. 그리고 서로가 합의를 보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음.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이제 빚어지거나 애매모호한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걱정이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무역 분쟁 관세 했을 때 그때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뭐 부활절 되면 끝날 거야. 예. 뭐 좀 시간 지나면 뭐 될 거야. 그거 지나고 나면 결국 전 세계는 뭐 그 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왔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는 급속도로 붕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번에 찬물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예. 확 느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이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모델이 아직까지도 이제 좀 유효한 그러한 이제 시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그런 식으로 가고 우리는 과거에 뭐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으면 또 다행이지만 세상 일이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한테는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우리 혼자서 뭘 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친구들을 좀 빨리 우리의 친구. 비슷한 우리 목소리 친구 참 그다음에 없는다. 이제 우리가 둘이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 그러냐?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할 만한 친구들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두드러지는 현상이 대만하고 일본이 원래도 친한 나라였지만 부쩍 친한 척을 많이 합니다. 야, 그 나라는 일본 식민지였는데 우리랑 똑같이. 네. 근데 원래 역사적인 관계가 좀 다르죠. 대만 사람들한테 야, 너 일본 사람 같이 생겼어. 그러면 Thank you. 칭찬이죠. 걔네는 왜 그래요? 왜? 여- 식민지에서 여러- 괜찮았어요? 어차피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고 예. 이렇게 바뀌는 관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쁜 뭐 일부 이제 어차피 충돌도 청나라 있었죠. 속국이나 일본 속국이나 비슷해. 그렇죠. 오히려 라는 일본이 느낌? 거기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어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다만 뭐 중요한 점은 일본은 이제 어차피 로봇이라는 AI 로봇 하드웨어에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강자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AI의 하드웨어 강자는 대만이고. 대만이잖아요. TSMC. 그러면 이 양쪽의 하드웨어 강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을 깔아놓으니까 미국 자본, 미국 기술 좀 와주시죠. 같이 하시죠라는 식으로 하면은 얘네들하고 같이 하는 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니들 속은 알지만 나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또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도 지금 이제 못 끼고 있는 친구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보면. 친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든 이럴 때는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런 혼란 상황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한 2030년 정도 되면 뭔가 정리가 될 앞으로 한 5, 6년 길면 예. 한 7, 8년 정도를 우리가 좀 이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위기 관리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산업 구조도 비슷해, 뭐 고민도 비슷해, 바로 옆 나라야, 우리도 제일 많이 가 하는 일본이랑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관계를 맞춰보려는 노력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적으로 뭐 믿고 맡기고 이거는 불가능하죠. 예. 하지만 음. 어쨌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잠시 필요 이제 있죠.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 이거 좀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우리 혼자 외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한국이랑 예.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은데. 예. 근데 두 나라가 동네 사람들 좀 보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들이 뭐지? 왜 그래? 라고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30년 후에 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길면 아무리 길어도 한 5, 6년 야. 정도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 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잘 돌파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야 진짜
맞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꼭 뭐 예. 시간 관계상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너무 지난 30년 세계화 시대에 잘 적응을 했어요. 좋았죠. 좋았죠. 사실 지금 좋아요. 생각해 보면 혜택 많이 받았지.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예. 그럼. 예. 그런데 이제 바뀌어. 그다음에 이걸 변화시켜야 돼라고 생각 말들은 하시는데 아직 머리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가서 또 똑같이 이제 공장 만들어서 세계의 물건을 팔면 되지 않아? 그 리스크가 적은 나라를 찾아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세계화 시대 모델이잖아요. 수출이라는 게 어느 결국. 나라에서 자관 가격 괜찮고 품질 괜찮은 물건을 만들면 일단은 다 어느 나라든 수출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제 결합되고 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쌍심지를 돋구면서 막 이렇게 신경 쓰는 동네인데 네. 이제 상황이 됐는데 옛날식 모델을 계속 약간씩 바꿔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30년 동안 잘해왔으니까 그 패턴 플레이를 계속하면 편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패턴의 유효 기간은 이제 다 된 것 같다. 한국 같은 행운의 나라가 다시 태어나기도 어렵겠네요. 다음 상황에서 다음 리듬에서의 또 행운의 국가는 어디일지는 모르는 거죠. 항상 이제 흥망성쇠가 근데 이제 한국의 행운은 전 세계가 이념으로 양분될 때 미국이라는 패권이 대놓고 도와준 나라.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양분될 일도 없고 대놓고 도와준 나라는 더욱더 없으니 그런 행운아가 탄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죠. 모두가 애매한 그 접점에 있는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할 그런 수 거. 있는 그건 이제 본인이 스마트하니까 가능한 거고. 본인의 스마트나 운도 따라야죠. 이를테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좀 멀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좀 애매한 동네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기는 우리 영향권이지만 그렇다고 저걸로 꿀꺽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로 이제 중립지대처럼 남겨놓을 수 있는 어허. 이제 그러한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한 세상이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러한 국가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세계화 모델이 계속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내수가 있습니까? 뭐 사이즈가 되는 것도 없고 수출 아니면 지금과 같은 성장률이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본적인 저 전제 조건서부터 이제 예. 크게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고 하여간 뭐 옛날에 상상도 옛날 이제 정말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 서랍 속에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예. 한번 보는 좀 유연성을 좀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과감한 생각을 모든 걸 다 꺼내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왜냐면 뭐 캐나다라는 나라가 버젓이 있는데 51번째 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지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전에 나왔던 책들을 예.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지금의 연방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캐나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온타리오라는 주가 이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희생 플레이를 좀 하면서 예. 꾸역꾸역 갔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디트로이트 건너편에 있는 온타리오주는 나 안 해. 예. 그리고 미국에 들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에너지 엘버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파이프라인이나 뭐나 해서 다 미국으로 가는데 특히나 이번처럼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갈래 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그때 2018년 뭐 이럴 그래. 때는 그 책을 봤을 때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틀을 예. 자꾸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어려운 과제겠네요. 하지만 그래. 안 하면 뭐 뭔가-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없으니까 5천년 독립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큰일이다 진짜. 매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 100년쯤 지나면 전 세계는 한 너댓 개 국가로 나눠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1984에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1984가 세계에서 세계 권역, 뭐 오세아니아, 예. 뭐 유라시아, 그다음에 또 어디더라? 상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강대국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되면
그냥 강대국의 범위를 이 범위가 그룹화해서 그렇죠.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그 각자의 영역이 영역을 있고. 서로 존중해주면 노 프라브름. 예. 근데 그 영역에 대해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머리부터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자. 예. 어떤 생각도 이상한 생각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럼 언더스탠딩을 심으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리프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제는 조금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 네. 예전에는 어떤 분이 미국에 투자 이민 가능해요라고 써놨었는데 안 됩니다. 이제 미국 투자 이민 다 끊깁니다. 2주 후부터. 아 정말요? 예. 오. 영주권 판매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와. 얼마죠? 500만 달러? 아니, 400만 달러인가? 500만 달러. 그러니까 투자하는 건 안 되고 이 투자 이민 안 되고 매수해야 된다. 매수. 그냥 매수해야 된다. 황금 비자 그 골드 패스처럼 예, 그냥 일시불로 돈 내면 현금 내면 영주권 줄게. 이야. 그게 아니 티켓을 이제- 파는 거네. 완전 티켓을. 그렇죠. 저쪽 그 뭐 저기 어디야 그 지중해에 있는 예. 나라들이라든지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예. 예, 이런 나라들처럼 지금 미국이 가잖아요. 아하. 사줄게. 예, 그냥 이제 뭐 10만 불, 뭐 50만 불 투자해서 뭐 고용해서 다 필요 없고 예. 그냥 한 방에 얼마지? 뭐 60, 우리 돈은 6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보면. 예. 우와. 예. 60억까지 되겠습니까? 한 200억 70억. 정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걸 70억. 보고 하시는 게 영주권이 그 정도면은 그러면 시민권은 도대체 얼마에 팔려고? 와. 그냥 팔 것 같아요, 근데. 대박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세상에. 국가도 양극화되는 세상이라 음. 반포 아파트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 영주권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게 근데 말입니다. 영주권은 사실 뭐 그닥 뭐 세금 신고도 복잡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